우리 시대 개념은 간단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사에서 연도는 따로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어떤 연도가 나왔다 그러면 몇 세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삼국 통일이 몇 세기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4세기 어떤 나라의 전세기? 빨리 나와죠. 백제. 그다음 5세기 어떤 나라? 고구려. 6세기가 신라. 삼국 통일이 몇 세기 때 되었더라? 7세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676년 7세기 때 무슨 통일? 삼국 통일 되었더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신라라고 하죠? 우리가 일명 무슨 신라? 통일신라. 그렇죠? 통일신라. 근데 통일신라가 어쩌습니까? 한반도 전체를 다 통일했던 거 아니죠? 대동강 이남 지역이죠. 위에선 어떤 나라가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고구려 후예들이 바로 어떤 나라를 만듭니까? 발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로 무슨 국시대? 남북국 시대라 부르게 됩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요 시기가 딱 몇 세기까지 하면 10세기까지 간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0세기까지 부릅니다. 남북국 시대. 요 연도 외우두기 좋아요. 918년. 이 918년이 바로 무슨 왕조가 만들어질 때다? 고려 왕조가 만들어진 연도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18 더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936년이 되겠죠? 그게 바랍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연도. 되겠죠? 애우기 좋죠? 918년, 10세기, 18 더하면 936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려 왕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세기부터 10세기까지 무슨 국시대? 남북국 시대. 시대 개념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어떤 나라 먼저 갑니다? 발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발해가 되게 금방 끝나기 때문에 발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몇 페이지고요? 내용교재는 11페이지 피시면 되겠고요. 이 발해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요거 물어봅니다. 발해는 어느 나라 역사더라? 중국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역사더라. 자꾸만 중국 애들이 이 발해를 다 하나의 지방정권, 당나라의 지방정권의 하나였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니더라. 요 나라는 어떤 나라? 독자적인 우리나라다. 그 근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이 발해는요. 어떤 나라를 계승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구려 계승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간단히 들어본다. 고구려 주민구성상, 고구려의 주민구성상 대다수 누구였을까요? 주민구성. 주민 대다수 누구였을까요? 고구려인 아닙니다. 주민 대다수 누구였다? 말갈 부족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발해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 원래는 대동강 이북 지역은 누가 통일하고? 대동강 이남은요? 통일신라가,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바로 어떤 나라? 당나라 집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나라가 잠깐 그 방심한 틈을 타서 바로 누가? 대조영이가 동고산 근처에서 어떤 나라 만들었다? 발해를 만들었더라. 당연히 대조영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어떤 나라의 후예더라? 고구려의 후예라는 거 다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발해는 뭐더라?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나라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말갈부족, 주민 대다수 뭐더라? 말갈족이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요. 하지만 지배계층 대다수가 누구였다는 거 기억하면 되죠? 고구려인이었더라. 우리 고대 역사는요, 그 피지배계층의 역사를 이끌었던 지배계층의 역사를 이끌었었죠. 그래서 요거는 어떠더라? 고구려가 지배층 대다수가 고구려 때문에 고구려 역사로 봐야 된다. 이 정도만 간단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요거 말장난 안 칠 거니까 그냥 지배층 대다수가 누구라? 고구려인이었다는 점.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고구려 부흥운동 결과 만들어졌던 거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거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에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 간의 편지를 뭐라고 합니까? 국서라고 합니다. 나라 간의 편지 뭐라고 한다고요? 국서. 일본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구려 옛 땅을 복속시키며 고구려 풍속을 이어받으며 자신을 뭐라 소개합니까? 고려 국왕이라 소개했습니다. 아직 고려 왕도가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럼 여기서 말한 고려는 어떤 나라 말합니까? 고구려 말하죠. 그래서 벌써 이 편지에도 뭐더라? 고구려 계승이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증 요걸 많이 물어봅니다. 문화적 어떤 거? 유사성. 어디 문화가 많이 반영되었을까요? 고구려 문화가 많이 반영되었다. 그걸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고구려 문화 대부분 그 문화 구성을 보면요, 90%가 다 뭐더라? 고구려 문화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기와라던가 불상이라던가 석등이라던가 다 어느 나라 양식? 고구려 양식. 특히 온돌장치 들어보셨죠? 온돌은 어디만의 특징이죠?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난방장치죠. 그 온돌장치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나오더라. 우리 고구려 문화, 온돌장치라던가 발해 석등이라던가 특히 이거 기억 잘 해두시면 됩니다. 이불병자상. 두 명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 거 있죠? 요건 뭐더라? 발해만의 불상이 되겠습니다. 발해 불상 이거 나오면 어디 거다? 불상 두 분 계시다. 무조건 어디 거다? 발해 거구나. 그렇게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이런 문화재가 뭐더라? 그림으로 나왔다. 발해 고르란 얘기구나. 그 정도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문화가 90%가 다 어떤 나라 거라고요? 발해 문화가 고구려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당나라 문화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그 발해가 문화 전체가 다 뭐더라? 90%가
고구려 문화지요. 그 다음에 당나라 문화 몇 번수밖에 안 됩니까? 10번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차라리 어떤 게 운에 갈게요? 당나라 문화유소를 외우는 게 낫겠죠? 당나라 문화유소 세 가지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어느 나라 거다? 고구려 문화유소구나.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당나라 문화유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나라 베낀 게 뭐냐면은 상경 용천부라고 했거든요. 이 고려 수도 몇 가지 가면 5개 수도가 있었습니다. 몇 경이랍니까? 5경인데 거기에 제일 꼭대기에 있어서 뭐랍니까? 상경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상경 용천부의 도시구조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되게 깔끔하게 돼 있죠. 요건 우리나라 양식은 중국 양식일까요? 중국 양식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나라 양식은 되게 복잡해요. 지형을 그냥 그대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복궁 가보시나요 혹시? 경복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경복궁이. 그냥 창덕궁이죠.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건요. 경복궁이 아니라 오히려 창덕궁입니다. 왜냐면 그게 우리나라 고유 양식이에요.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냥 지형 그대로 만듭니다. 이렇게 다 밀어버리고 뭐라 깔끔하게 만든 거 있죠. 어느 나라 양식일까요? 중국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걸 무슨 대로로 하면 앞에 주작대로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강화문 거리 보셨나요? 그 광화문에서 저기 남쪽을 딱 바라보죠. 그 세종대왕 뒷모습을 보면 알겠죠? 길이 쫙 나 있습니다. 그러면 남쪽으로 뻗어나가라. 무슨 대로? 주작대로라고 합니다. 주작대로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자총역 500호 들어보시죠? 북에는 현무가 있고 남쪽에 뭐더라? 주작이란 동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남쪽으로 향하는 대로다. 무슨 대로? 주작대로. 요건 어느 나라 양식이라고요? 당나라 양식이다. 이 정도 하나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도시구조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발에 영광탑이라고 있습니다. 발에 무슨 탑? 영광탑. 요건 뭘로 돼 있더라? 벽돌로 돼 있습니다. 이거 전 시간에 했었죠? 무령왕릉. 무슨 무덤이더라? 벽돌 무덤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어느 나라 양식? 중국 양식. 이 벽돌탑 나오죠? 발에도 벽돌탑과 벽돌 무덤이 있거든요. 무조건 어느 나라 양식이더라? 벽돌하면 중국 양식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2개 했습니다. 도시구조, 그 다음 어떤 거? 벽돌탑. 이렇게 배웠죠? 마지막에 좀 어려운 건데 이 당나라의 통치구조가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일명 몇 성? 여기 보면 원래 당나라는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란 말이니까 성이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죠. 요게 어찌 보면 입법부가 되겠고요. 요게 행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행정부서가 몇 가지로 나눠졌더라? 오늘따라 보면 교육부, 국방부, 외교부 같은 거 있죠? 그게 몇 개의 부서가 있었다? 6개의 부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몇 성, 몇 부제? 3성, 6부제. 요건 뭐더라? 요건 누구 거 베꼈더라? 중국 거 베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다 어느 나라 양식이더라? 중국 양식. 나머지가 다 뭐더라? 우리나라 양식.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지, 여러분들? 자, 그럼 당나라 문화유소가 했던 거 3개만 머릿속에 떠올려봐요. 도시구조, 그 다음에 무슨 무덤? 어떤 걸로 만든 거? 벽돌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정치 구조가 다 뭐더라? 당나라 거. 나머지는 다 뭐더라? 고구려 양식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줄치고 들어갈게요. 자, 교재 들어갑시다. 자, 고구려 계승근거 있죠? 자, 대조영이 고구려인이었던 점. 자, 거기 줄치요. 지배층 대다수 줄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다 알고 있겠죠? 지배층 대다수가 누구였다는 거? 고구려인이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서? 외교문서. 고구려 문화를 이어받았으며 고구려 자신을 고려 국왕이라 했다는 점. 그런 점에서 뭐더라? 고구려 계승. 그 다음에 3번째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문화적 유사성 줄치고요. 그 파란색 굵은 글씨로 돼 있죠? 3개만 줄쳐보세요. 상경 용천부의 무슨 구조? 도시구조. 벽돌, 몇 성, 몇 부제, 3성, 6부. 나머지는 다 어디 거? 발에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적 유사성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이제 발에 어떤 거? 발전 과정. 요 금방 끝난다고 보시면 된다. 발에는 딱 몇 명만? 3명만 제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딱 3명입니다. 자, 이제 2대 누가 나오냐? 무왕이라고 나옵니다. 무슨 왕이 나온다고요? 무왕이 나옵니다. 이 무자 무슨 무자가 될까요? 여러분들. 그 시험 우리 무사할 때 그 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쌈박질 못했다면 잘했더라? 잘했던 왕한테 붙여주는 시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해가 만들어지니까 당나라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원래는 지네 나라 지배 땅인데 갑자기 독자적으로 나왔습니다. 당나라 공격할 때 이 무왕은요, 당과 친선 아니면 적대 관계? 적대 관계, 그냥 대당 강경책을 펼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왕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당과 무슨 관계더라? 적대 관계,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장문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아예 섬제 공격을 합니다. 싼둥반도에 당나라 장수를 죽이고 옵니다. 되겠죠? 그리고 당나라가 이제 공격해오는 걸 막아냈던 여들아 발해 무왕이 되더라.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적대 관계,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재밌는 게 신라는 뭐하고 있을까요? 신라놈들은 누구 도와줬을까요? 신라놈들은. 신라 애들은 발해 도와줄 거면 당나라 도와줬을까요? 신라 애들은요.
신라놈들은요, 당나라 도와줬습니다. 알겠죠? 여기 폐강진에 대동강 이남의 땅을 좀 띄워주겠다니까 옳다쿠나 하면서 같이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와 신라의 공격을 막아냈던 왕이 뭐더라? 발해 무왕이다.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아침에 발해가 어디다 편지 보냈다고 썼죠? 발해가 아까 지금 어디다 편지 보냈다고 했습니까? 어디에 보낸 편지에 고려국왕했더라? 일본. 왜 일본과 친해지는지 알겠죠? 지금 누구한테 다굴당하고 있죠? 당과 신라에게 같은 공격당하고 있죠? 협공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더라? 외놈들을 계속 친했던 것입니다. 왜? 외놈들이 누구 견제하기 좋으니까? 신라 견제하기 좋으니까. 원래는 이게 돌거리란 민족도 있었거든요. 얘랑도 같이 연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릿속에 뭐더라? 발해 무왕 때는 무슨 관계더라? 적대 관계. 요거 하나 제대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발해 이제 무슨 왕이 나옵니까? 문왕이 나옵니다. 이 문자는 이제 무슨 문자? 그런 문자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요때부터 무슨 관계로 바뀌었더라? 친선관계. 봐봐요. 당나라도 계속 공격할 필요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선진적인 문화는 다 누가 갖고 있습니까? 중국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발해 문학 때는요, 무슨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 친선관계로 바뀌었다. 이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 신라랑도 굳이 싸울 필요 있습니까? 같은 동족이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신라랑보다 교류가 일어났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학 때는 무슨 관계? 적대하는 친선관계. 요 하나만 제대로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잘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발해, 요건 이따가 나오면 되겠고요. 발해 무수왕 때, 선왕 때. 왜 안 보여? 자, 발해 무수왕 때, 선왕 때. 발해 무수왕이라고요? 선왕 때 드디어 어디로 진출합니까? 요동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우리 동부산 근처가 요 정도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요쪽에서 발해는 성장 속도가 엄청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다가 드디어 어디죠? 요동지역. 여러분 제가 한번 요동지역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역을 먹고 있으면 엄청나게 보다 중국이 공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무슨 강이 있다고 썼지요? 라오닝 강이 있었다고 썼죠. 요하가. 우리가 요동지역 먹고 있죠. 얘를 돌아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요동지역이 엄청난 무슨 산지? 철광산지. 고구려 옛 땅을 완전하게 복송한 게 바로 누구때다? 발해 선왕 때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무슨 칭호를 받았더라? 바다 동쪽의 융성한 국가다. 무슨 성국? 해동천국의 칭호를 받은 게 바로 무슨 왕 때다? 발해 선왕 때가 되겠습니다. 발해왕 끝났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무왕 때 무슨 관계? 적대관계, 문왕 때 무슨 관계? 친선관계. 그래서 발해 선왕 때 무슨 국이다? 해동천국의 칭호를 받았다. 그 정도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거 맞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요. 이게 뭐냐면은 발해 여기 상경이 있거든요. 상경에서 동경을 거쳐서 일본으로 간다. 이걸 무슨 도로 할까요? 일본으로 가는 길이니까 무슨 도? 일본도 이렇게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발해 상경에서 동경 남쪽을 거쳐서요. 신라 경주로 내려갑니다. 이거 무슨 도로 할까요? 신라도. 한마디로 신라랑도 교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유의 잘하면 됩니다. 발해는 당과 적대관계만 일어났다. O 아니면 X? X. 신라랑 친선관계만 있었다? 그것도 X죠? 그냥 친선과 대립이 교차했다. 그 정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유념하면 되겠습니다. 발해 발전 과정 끝났습니다. 쉽죠, 여러분들? 자, 형광펜 꺼내고요. 빨리빨리 주십시다. 고왕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자, 빨간색 글씨 있죠? 무왕 주시면 됩니다. 무왕. 이난이라는 건 얘의 연호가 되겠습니다. 건너뛰시면 되겠고요. 당과 신라랑 무슨 관계? 적대.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왕이 나올 때는 사료로 고개 출제됩니다. 그 밑에 어떤 장군이라고 보입니까? 장문유 장군이라고 보이죠? 네, 요 사람이 나오죠. 장문유 장군 측에서 당나라 장수를 죽이고 왔다. 그럼 발해 무슨 왕 때다? 무왕 때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 문왕 때 대응이랑 연호상이 있고요. 당과 무슨 관계? 당 신라와 무슨 관계? 친선. 예, 그거 줄치면 돼요. 문왕 때 당과 신라와 친선 관계.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 사람이 업적입니다. 그냥 그랬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발해 성왕도 여러분한테 안 나옵니다. 발해 선왕 줄치면 되겠습니다. 선왕은 두 개만 줄치면 됩니다. 어디 진출? 요동 진출. 무슨 성국의 칭호를 받더라? 해동 성국의 칭호를 받았더라. 그 다음 그 밑에 5경 15부 62주라고 있죠. 요것만 물어볼게요. 이거 중앙통치제도가요? 지방통치제도가요? 지방. 수도가 5개. 이게 상경, 동경, 남경, 성경, 주경 뭐 이런 식으로 수도가 몇 개? 5개. 그 다음 15개 부서가 있고 그 하위 부서로 62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개 지방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구려 옛 땅을 완벽하게 복성한 게 누구 때다? 발해 선왕 때라고 썼죠. 요동까지 확보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나 지방제도가 완비되었겠죠. 그래서 그때 뭐가 이렇게 되었구나. 따로 줄칠 필요는 없고 그냥 배경지시로만 한번 들어봤으면 됐을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 정도 받으면 되고 멸망 들어갑니다. 누구한테 멸망당했다 꼭 기억합시다.
거란족. 알겠죠? 누구에게? 거란에게. 926년. 926년 몇 세기? 몇 세기? 10세기. 한마디로다 10세기 때 무슨 왕조로 했어요? 고려 왕조로 넘어가는 시기를 했었죠? 그래서 남북국은 몇 세기더라? 지워버렸네. 7세기부터 10세기까지가 남북국 시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족한테 멸망당했다고요? 거란족에게 멸망했다. 그것까지 꼭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해는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발해랑 관련된 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봅시다. 43번 들어갑시다. 43번. 다음 상이 나타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거기에 누구 나와 있습니까? 줄쳐보면서 공부합시다. 대조영. 그 다음 쭉 읽다 보면요. 무슨 산이라고 나와 있죠? 동모산. 자, 페이지 12페이지 43번 하고 있습니다. 자, 대조영은 용맹하고 병사를 잘 다루었다. 말갈 무리와 고려 남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스스로 왕이 올랐다. 자, 이제 발해가 건국된 거죠. 자, 그럼 시기적으로는요. 어디 들어가면 될까요? 나 들어가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넘겨봅시다. 44번 들어갑시다. 43번. 자, 거기 보면 어디에 대외관계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 국가랑 관련된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우리가 배웠던 왕 나옵니다. 무왕 동그라미 치고요. 당나라 어디 반도 공격했다고 나있죠? 산둥반도. 어떤 장군 기억합시다. 장문유 장군. 자, 두 번째 문왕 때 당과 무슨 관계 맺었더라? 친선 관계 맺었고 요때 중앙 통치도가 만비됩니다. 삼성 육부제라고. 자, 그다음에 발해 선왕 때 어디 진출했다고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죠? 요동 진출. 그다음 무슨 선국? 해동 선국. 네, 무슨 제도 만들었더라? 지방제도 완성되었다. 그 정도. 자, 그래서 문제 보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되게 쉽게 나옵니다. 그렇죠? 네, 답은 매우 쉽죠.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진대법 기억나죠? 어느 나라에서? 고구려. 적으면서 공부하세요. 22담로 무슨 왕? 무령왕. 그렇죠? 22담로 무령왕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민정무서는 신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3번과 5번은 어디 거? 신라 거 이렇게만 해두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45번 들어갑시다. 자, 45번요. 자, 발해 문화는 어떤 나라 문화를 계승했다고 나옵니까?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 그 근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우선 제껴야 될 거 두 개만 제껴보세요. 영광탑 그거 뭘로 돼 있더라? 벽돌로 돼 있다고 썼죠? 무조건 제껴야 됩니다. 발해 영광탑. 발해 탑 이거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영광탑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고요. 상경에 뭐가 있다? 도시구조. 주작대로 나와 있죠? 그건 딱 봐도 어떻습니까? 다 밀어버린 거. 중국식. 그래서 기역과 니은 제끼면 알아서 몇 번 나옵니까? 디귿과 리을 몇 번? 5번이 정답. 됐나요, 여러분들? 46번 들어갑시다. 자, 이 나라는 영주 동쪽으로 이천리 밖에 있으며 남쪽엔 신라 맞닿 왔다. 동쪽은 바다 닿고 서쪽은 거기 줄 쳐봐요. 어떤 쪽 있더라? 거란족. 여러분들 그 앞에 사료만 나오죠. 그럼 한국사 능력 엄청 고급이 되는 거예요. 밑에 사료 보면 바로 알아요. 해동성국에 있더라. 발해구나.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나오면 어떤 거? 난이도가 중급 난이도로 떨어지는 것이고 앞에 것만 주죠. 그럼 뭐더라? 고급 난이도.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남쪽에 신라. 그다음 왼쪽에 거란. 그 다음 동쪽에 바다 있더라. 그럼 발해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40번 이 나라 발해랑 관련된 거 들어갑시다. 매우 쉽게. 정답 몇 번? 같이 합시다. 몇 번? 2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나머지 오답 정리 우리가 다 배웠던 사람입니다. 낙랑과 왜 철 수출했다? 변환. 가야라고 해도 되고요. 변환. 알겠죠? 변환 지역. 자, 그러면들 변환 지역으로 들어가도요. 가야 중에서도 대가야면 금강가야 쪽으로 하면 될까요? 금강가야. 철을 수출했다면 그 낙랑은 없어지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변환. 그 다음 뭐더라? 가야 금가는 가야가 뭐더라? 철을 뭐더라? 해외에 수출했다.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2번 정답이고요. 영고 빨리 말해보세요. 부여.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부여. 자, 그다음에 북진정책 추진했다. 요건 우리가 이따가 배울 겁니다. 5번 꼭 기억합시다. 고구려 무슨 왕? 427년에 평양천도 무슨 왕? 장수왕.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발해 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되고요. 이건 배경 지식만 들어보면 됩니다. 원래 연호는 누구만 제정한다고 했었죠? 중국 황제만.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 때 연호 제정했던 왕은요, 그 누가 제일 많이 나온다? 광개토대왕이 뭐더라? 영락연호. 요게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법후왕 때 권한인데 잘 안 나옵니다. 진흥왕도 안 나와요. 개국대장 홍제. 알겠죠? 그 광개토대왕이 뭐라는 거 기억합시다. 영락. 요건 암기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이난, 대흥, 건흥 나오죠? 무조건 연호가 3개 나올 거예요. 발해라고 해서 얘네들은 뭐다? 이낭, 대흥, 건흥한 연호 사용했다. 그럼 어떤 나라다? 발해라는 거. 정리할게요.
영락, 어떤 나라? 어떤 놈? 아니, 어떤 사람? 광개토 되겠죠? 그 다음에 인왕, 대응, 건응 나오더라. 그럼 어떤 나라? 발해, 유종도. 되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발해랑 관련해서 그 선택지 나옵니다. 인왕, 대응 등 연호를 사용했다. 그럼 어떤 나라마다 발해를 의미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 발해는 이 정도 간단히 들어가면 되고요. 자, 이제 어떤 나라 들어갑시다. 자, 이제 신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그러면 신라는 몇 년 왕국이죠? 천년왕국입니다. 기원전 1세기 때 만들어졌고 몇 세기 때 끝나더라? 10세기 때 끝나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그래서 시대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길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통신라를 배울 때는 신라를 배울 때 어떻습니까? 시대를 나눠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라를 나눠서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신라 보면요. 이제 천년왕국이요. 잘 안 보이죠? 파란색 글씨, 이거 파란색으로 된 거 무슨 권? 왕권으로 표현한 겁니다. 왕권. 왕의 권력이 낮았다가 뭐더라? 높아졌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권? 왕권. 왕권과 반대되는 건 무슨 권이 될까요? 귀족권이 되겠죠? 그래서 신권이라고도 됩니다. 신권은 뭐더라? 반대로 하게 됩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딱 나눠지죠? 왕권이 뭐더라? 귀족권이 높고 왕권이 떨어질 때. 잘 보이나요, 여러분들? 네, 보인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더라? 한번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뭐더라? 상대. 되겠죠? 그다음 왕권이 되게 높아지고, 여기 한번 또 나눠지죠, 여러분들? 왕권이 떨어지고 다시 뭐합니까? 귀족이 높아지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나눠서 여기더라? 여기 앞에를 뭐라고 합니까? 상대. 되겠죠? 가운데. 왕권이 가장 높을 때 무슨 대라고 합니까? 중대. 이렇게 말하고요. 마지막은 뭐합니까? 하대.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상중 하로 나눴다. 이 정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들, 힌트 하나 들면요. 요 시기 있죠? 왕권이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왕권이 뭐더라? 되게 높아지기 시작한 부분 있죠? 요때가 바로 뭐다? 삼국 통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통일신라라면 어디와 어디를 말할까요? 통일신라면 어디와 어디를 말합니까? 중대와 어디까지? 하대까지. 되겠죠? 여기를 보더라? 통일신라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죠? 그럼 출제 포인트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통일신라가 되면서 무슨 권이 높아지더라? 왕권이 높아지죠? 이걸 보더라? 왕권의 무슨화? 전제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왕권을 높였던 왕들의 업적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뭐라고요? 무슨 권이 높아지는 과정? 왕권이 높아지는 과정. 요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되겠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중대와 하대가 같으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 하대 때는 어떻습니까? 왕권이 떨어지고 무슨 권이? 귀족권이 높아지죠? 그래서 어디에 어디 구분하는 문제? 중대인지 어디 하대인지 구분하는 문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포인트 됐죠? 무슨 권이 높아지는 과정? 왕권이 높아지는 과정. 그 다음 어디와 어디를 구분 잘하면 됩니까? 중대와 하대를 구분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것도 잘 안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었죠. 인구가 적어졌어요?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다스린 영역도 많아졌죠. 기존의 통치 조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겠죠. 새롭게 개편되겠죠. 그래서 신라의 군주도 통치제도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주로는 뭐가 물어본다? 두 가지. 왕권의 전제와 중대화대 구분하는 거.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왕권이 어떻게 높아지는지 왕 여기서도 세 명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무슨 왕이라고 나옵니까? 태종 무슨 왕이 나옵니까? 무열왕이 나온다고 합니다. 태종 무슨 왕이라고요? 무열왕. 되겠죠? 여러분들 이 태종 무열왕의 그 유명합니다. 김춘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추 혹시 모르는 사람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김춘추가 뭐냐면 진골 귀족의 한 명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뭐합니까? 나당 동맹을 성립시켰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국 통일 대부분 주요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신라 혼자서 때문에 당나라를 등에 업더라. 당나라 데리고 왔던 게 주요 승리의 원인이었지요. 그거 했던 사람이 누구더라? 태종 무열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사람이 바로 김춘추. 되겠죠? 자, 이 태종 무열왕은요 별거 없습니다. 최초로 무슨 계통? 진골계통, 그 다음 뭐더라? 무열왕계통이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되겠죠? 여기서 진골 성골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들어봐요. 그냥 편하게 들어보면 암기할 거 절대 아닙니다. 무슨 왕이 있었더라? 6세기 때 진흥왕 기억나지요? 이 진흥왕 아들이 두 명 있어요. 동룡과 누가 있더라? 사륜이라고 있었습니다. 되겠죠? 이 사륜이 진지왕이 올라가더니요 말만 진지했지 실제 진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맨날 여색을 밝히고 술만 처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 귀족회의 기억나시나요? 화백회의에서 왕을 피해버립니다. 되겠죠? 이쪽 왕이 폐위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동륜의 아들 알겠죠? 백정이 진평왕에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평왕 때는 왕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좀 약해지겠죠. 그래서 진평왕은 왕위 계승을 한 번 더 나눠요. 이제부터 이쪽 계통에 뭐더라? 왕이 나온다. 이게 성스러운 뼈다. 성골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다 진골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골은요, 진골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편하게 들어보시면 돼요. 근데 진평왕이 아들을 낳아요, 못 낳아요? 그래서 못 낳아요, 이게. 근데 왕에게서는 여기서만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슨 여왕? 선덕 여왕이 그래서 즉위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선덕 여왕이 아들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지요. 그래서 나중에 뭐더라? 진덕 여왕이 오르게 되고요. 진덕 여왕이 오르고 이 사리의 아들이 용춘, 용춘의 아들은 김춘추. 이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성립시키면서 진덕 여왕 다음에 왕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무슨 계통? 진골계통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정도 진흥왕 다음에 오더라 선덕과 진덕여왕이 있었다. 그런 거 배경지로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종 무열왕. 이 업적 별거 없어요. 자, 최초로 무슨 계통이라고요? 진골계통. 그 다음 이 다음 자식들은 다 누가 될까요? 누구 자식들? 무열왕 자식 되겠죠. 그래서 무슨 왕계통? 무열왕계통이 성립됐다. 그렇게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럼 교재는 어떤 거? 무열왕은요, 최초로 무슨 계? 진골계, 그 다음 무슨 왕? 무열왕계통.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유의합시다. 이 사람 때 삼국통일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습니다. 예, 이 사람 저기 백제 멸망까지만 됐던 사람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삼국통일은 누가 되더라? 이 다음 아들 누구더라? 문무왕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왕이라고요? 문무왕 때 뭐더라? 삼국통일 되었다. 두경왕 나왔습니다. 무슨 왕? 무열왕. 그 다음 무슨 왕? 문무왕. 되겠죠? 이 사람은 그냥 무슨 왕계통? 무열왕계통 성립.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문무왕이 바로 무슨 통일했더라? 삼국통일했다. 그 정도만 간단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무왕과 관련된 일화가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쵸? 바다에 뭐가 되겠다? 나는 용이 되겠다. 지금 삼국통일한 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어수선하겠죠? 이때 신라를 계속 괴롭혔던 게 어딘가? 옛날부터 외놈들, 외고놈들이 오면 다시 한번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 난 죽어서보다 바다에 드래곤이 되겠다. 그래서 외놈들 선멸해주겠다. 자신을 어디다 묻어달라고 합니까? 바다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실제 이 사람 묻으면 어디 있습니까? 동해 바닷가에 대왕암이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화장했다고 많이 봅니다,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문무왕은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통일했다는 거? 삼국통일 그 하나만. 자, 이제 마지막 왕. 이 왕만 보면 중대는 다 끝납니다. 알겠죠? 가장 유명한 무슨 왕이 나옵니까? 신문왕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신문왕 때가 전지향권이 뭐더라? 극성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웬만한 통치 주식도 누구 때 만들었더라? 신문왕 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신문왕의 업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라 상대 때는요 무슨 회의라고 배웠었죠? 화백회. 여기 의장이 누구더라? 상대등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국가 중대사가 논의된 겁니다. 국가 중대사 어떤 거? 야, 당과 외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서 심지어 모두의 회의도 결정되었었죠. 화백 그 왕위도 뭐더라? 회의가 결정되시죠. 그럼 이 화백회의가 있으면 여러분들 왕권 강함이가 약합니까? 약하겠죠.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거 계속 놔둬야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뭐의 기능을 되게 높입니까? 집사부의 기능을 엄청나게 높이게 됩니다. 그럼 이 집사부라고 있는데요. 이 집사부는 여러분들 누가 주관하는 회의가 될까요? 봐봐요. 화백회의는 왕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왕이 주관 못해요. 집사부는 누가 주관하는 회의더라? 왕이 직접 주관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라의 모든 일을 뭔다? 모아서 한다. 무슨 부? 집사부, 모을 집자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일을 도맡아 한다. 일사자, 모을 집자. 알겠죠? 무슨 부? 집사부에서 왕과 신하가 이제 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요 집사부의 장관을 또 뭐라고 합니까? 시중이라 불립니다. 여기서 시중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진골귀족이지만 누구 편에 쓴? 왕의 편에 쓴 진골귀족이라고 보면 되겠죠? 마음이 되는 여러분들? 얘의 기능이 높아지면요. 상대적으로 뭐의 기능은 떨어집니까? 화백회의 기능 떨어지고 화백회의 의장 누구의 지위도 떨어집니까? 상대 등의 지위도 떨어지더라.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할 건 무슨 부 하나 기억하면 됩니까? 집사부. 집사부의 장관을 뭐라 하더라? 왕의 시중 든다. 이렇게 외워두면 돼요. 왕의 시중 드네. 어떤 애에? 시중의 지위가 높아졌다. 여기가 정의된 거 맞나요? 거꾸로 중시라도 불립니다. 알겠죠? 참고 삼아. 그래서 집사부에게 높였다. 이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 자, 이제 요거 들어갑시다. 개념 들어갈게요. 자, 신라 상대 때는요 귀족들한테 월급으로 뭘 줬더라? 노급이란 걸 지급했다고 합니다. 뭘 지급했다고요? 노급. 별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 흠돌이라고 있다고 합시다. 자, 흠돌이라가 진골 귀족이라고 합시다. 진골 귀족이에요. 그러면 흠돌이한테 이렇게 땅을 줘요. 월급으로. 예를 들어서 양천구 있죠? 양천구의 모든 들아 양천구를 너한테 주게노라. 이렇게 지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구를 뭡니까? 월급으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양천구의 모든 주민들 있죠? 모든 주민들은요 세금을 누구한테 낼까요? 국가에 아니면 흠돌이에게. 흠돌이에게. 되겠죠, 여러분들? 조세 수취권을 누가 갖게 됩니까? 귀족이 갖게 된 거. 이게 뭐더라? 노급이 됩니다. 근데 조세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도 징발할 수 있더라? 노동력도 징발할 수 있다. 야, 양천구 주민들 내일 무조건 다 모여라. 다 모인다면더라? 저 다리 건설해라. 다리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심심하다. 놀이동산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한마디로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거죠. 흠돌이가 얘네들한테 삽을 주면 뭔다? 노동자들이죠. 칼을 쥐어주면 군사가 되죠. 그러니까 귀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바로 뭐가 됩니까? 노급이 되겠습니다. 실로 귀족의 막강한 뭡니까?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거 계속 주고 싶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드디어 신문학 때 뭐가 폐지더라? 노급이 폐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신문학의 업적 가장 많이 나옵니다. 뭘 폐지했더라? 노급 폐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주면 얘네들 지랄지랄 하겠죠? 대신에 줬던 게 바로 뭐가 있더라? 관료전이라고 지급됩니다. 무슨 전? 관료전. 조금만 금방 끝납니다. 관료전 영역이 뭐더라? 목동 1단지. 아주 이게 좀 줄어들어요. 영역 자체가. 되겠죠? 똑같아요. 예전처럼 뭘 걷더라? 조세를 걷게 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노동력은 징발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오직 뭐만 징발할 수 있더라? 조세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무슨 전? 관료들한테 주는 전. 무슨 전? 관료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외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뭘 혁파했더라? 노급 폐지. 뭘 지급했다? 관료전 지급.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토지 있죠? 나머지 토지 다 누구 거? 왕 거. 왕이 신나서 경작하진 않겠죠? 누구한테 띄워주면 됩니까? 다시 백성들한테 주면 되겠죠? 백성들한테 주었던 토지를 뭐랍니까? 정전이랍니다. 정자 무슨 정자? 산해정자. 산해정자입니다. 알겠죠? 산해정자. 전자는 여러분이 아는 전자. 무슨 전자? 밭전자. 일반 백성들한테 주었던 걸 무슨 전? 정전.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말해봅시다. 뭘 폐지했더라? 노급 폐지. 뭘 지급하고? 관료전. 백성들한테 뭐더라? 정전. 솔직히 정전은 성동왕 때 지급한 건데 그냥 중대 때 합쳐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정도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 알겠죠? 요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육두품이라고 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육두품. 여러분들 신라에는 골품제라고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신라 골품제? 있었어요. 자, 한번 그렇게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할 거예요. 진골계족은요,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 급수로 따지면 1급 17급부터요. 몇 급까지 있다? 1급 공무원까지 있었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 관등제도가 되거든요. 진골계족은 17등급부터 어디까지? 1등급 귀족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되겠죠? 근데 귀족 중에서 좀 힘이 떨어진 애가 바로 뭐더라? 육두품이라고 있었습니다. 육두품은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요. 알겠죠? 5두품, 5급 이상 올라갈 수 있었다 없다? 없었던 애들. 얘네는 뭐다? 육두품이라고 하게 됩니다. 같은 귀족인데 떨어져 나간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겠죠. 자기보다 병신 찐따야. 그런데 뭐더라? 상관이 된단 말이야. 지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뭐더라? 절대 올라가지 못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치활동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되게 싫어하게 되고 일찍부터 중국에 많이 가게 됩니다. 왜? 중국엔 이런 제도가 있어 없다? 중국 오직 실력만 봤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중국에 유학생으로 왔던 게 육두품이 되겠습니다. 채치원 안 들어보셨나요? 채치원? 네, 채치원도 대표적인 뭐더라? 육두품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한국과 종교분야에 두각을 나타냈던 게 육두품인데 되겠죠? 이 육두품을 누가 기용할까요? 신문학 때 다 기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언자로 삼았더라.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육두품은요. 신라 중대 때 신라 사이가 좋았을 거면 안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신라에 대한 감정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왜? 자신의 능력을 누가 인정해서? 신문학이 뭐더라? 알아봐주고 자신을 기용해서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니까 신라 사이가 좋았던 친신라적일 때 뭐더라? 중대 때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땐 기분 좋았을까요? 상대 때는 안 좋았겠죠. 진골기지 모든 거 정치 권력 독점했으니까. 근데 이땐 좀 더라? 그나마 좀 낫더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신라의 통치도 이따가 배울 거거든요. 다 누구 때? 신문학 때 정비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집사부의 14부. 되겠죠, 여러분들? 구조, 오소경 체제. 그 다음 신라의 대학교를 뭐더라? 국학이라고 합니다. 신라 대학교 뭐라 한다고요? 국학. 여러분 대학교 2개밖에 안 배웠어요, 지금? 고구려 때 분학, 태학. 소수림할 때 태학 있었죠? 그 다음 이 사람이 뭐더라? 신라 때 뭐다? 국학. 이것도 누구라? 신문학 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불었던 피리를 유명한 무슨 식적? 만파식적이라고 합니다. 이 피를 보면 적병이 물러가고 파도가 잠잠해지며 역병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되겠죠? 이거는 개구라 피라가 있는데 이 피리가 상징하는 게 뭔지 알겠죠? 왕권의 분노나 전제화를 보여주는 게 바로 만파식적이 되겠습니다. 필히 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문학까지 자 줄쳐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파식적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쵸? 피리 불르고 역병도 사라지고 코로나 사라지고 진짜. 자, 우리 중대 때 들어갑시다. 자, 무수왕 무열왕 줄치고요. 무수왕 개통 무열왕 개통. 자, 삼국통일 누구 때 했다는 거 기억하면 되죠?
문무왕, 문무왕. 거기 대왕암이라고 있죠? 대왕암. 암자가 뭐더라? 바위 암자. 실제 동해 바다에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알겠죠? 제가 이 사람 무덤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바닷가에 있다고 그랬죠? 바닷가에 이제 바위가 있다고요. 그걸 대왕암이라고 한다고요. 대부분 거기다가 아마 수장했다.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신문학 몇 개 치고 무슨 왕권 확립? 전제왕권. 그다음에 제가 하나 빼먹고 있네요. 흠돌이 모욕사건. 김흠돌. 이름만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졸라 천민 같죠? 아닙니다. 진골귀족의 대빵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문왕의 장인어른. 여러분들 왕의 장인어른. 귀족 등의 최고 높은 놈이란 거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다 모욕사건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조져버립니다. 자신의 장인어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반역사건 하나 일어나지요. 그 사람만 조집니까? 그 가족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흠돌이었다. 여러분 다 같이 가집니다. 한번 만났다는 이유로 같이 가서 다 곤장 때리고 뭐더라 옥살이 시켜버립니다. 반역 한번 들으면 최소한 50명 이상, 많게 500명 이상 다 동원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반역사건 노비 새끼도 가서 막 곤장 쳐맞잖아요. 네 주인이 뭐 했냐 모릅니다. 쳐맞고 막 죽을 때까지. 그래서 반역사건 하면서 웬만한 귀족들은 다 조져버렸던 게 흠돌이 모욕사건.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흠돌이 조져버리고요. 자, 이제 줄 치면 됩니다. 뭘 지급했더라? 관료전 지급, 노고 혁파, 그 다음에 통치도 정비했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구주오소경, 구서당 10정. 그건 군사조직입니다. 구서당 10정은요. 국학 하나 정도만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라 중대 때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뒤에 성덕왕과 경덕왕인데 안 나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해공왕 있거든요. 이 중대 말기 때 누가 있었다고요? 이름 몰라도 됩니다. 무슨 왕? 해공왕이라고 있는데 이 해공왕은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됩니다. 왕권이 강하면 미약할까요? 미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피살까지 당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고 못 놓고 아들을 놓지 못하고.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누구 시하시더라? 무열왕 개통이라고 하죠. 근데 해공왕이 죽으면서 무슨 개통이 끝났어요? 무열왕 개통이 끝났지요. 그럼 누가 왕에 올라갈 수 있죠? 진골 귀족이면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골 귀족들이 서로 왕 되겠다고 무슨 쟁탈전? 왕이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럼 왕권은 되게 높아지면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한순간에 왕권이 떨어지고요. 반대로 다시 무슨 권이 높아집니까? 귀족권이 높아지는 뭐의 시대로 갑니까? 하대의 시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근데 하대가 왜 시작된지만 알면 되겠죠? 왕은 굳이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둘 왕은 무슨 왕? 무열왕, 통일한 사람, 문무왕, 피리부는 사나이, 신문왕.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잘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들어갑시다. 자, 페이지는 11페이지, 11페이지 3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3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 자, 거기 신문왕의 왕이 없죠. 다 보면서 암기해 두세요. 흠돌이난 진압했다. 구조소경, 군사는 구서당 10정, 그 다음에 교육은 뭐더라? 국학. 경제론요, 뭘 폐지했습니까? 노급 폐지. 뭘 지급했더라? 관료전 지급. 그래서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되죠? 5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의된 거 맞나요, 이거? 39번 들어갑시다. 누군지 알겠죠? 신문왕이 되겠죠? 정답 맞으시게 몇 번 나오면 됩니까? 1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넘기지 마세요. 2번 대가야 복수했다. 누구더라? 신라왕 골라보세요. 진흥왕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저기 금강가의 무슨 왕 때? 버풍왕. 대가야 무슨 왕? 진흥왕 되겠죠? 6세기 진흥왕 때. 그 다음들 22단도 또 나왔었죠. 무슨 왕이더라? 백제 6세기 왕이었죠. 무슨 왕? 무령왕. 이렇게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많이 주는 이유가 딴 거 아닙니다. 이게 문제 풀다 보면 계속 머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암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문제 좀 잘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2페이지 들어갑시다. 12페이지에서 40번 문제는요. 저랑 같이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거기 무열왕부터 무슨 왕까지 나와 있죠? 해공왕까지 나와 있죠? 거기가 신라 어디라는 것만 기억합시다. 중대구나. 그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안 풀 겁니다. 알겠죠? 신라 그냥 중대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이제 어디 갑시다. 신라 어디 갑시다. 하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신라 하대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들. 암기할 거는 신라 중대 때만 왔고요. 하대는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우선 봐봐요. 무슨 권이 떨어진다고 했었죠? 왕권이 떨어지고 다시 귀족권이 높아지게 되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집사부의 기능은 높아질까요? 화백회의 기능은 높아질까요? 화백회의 기능이 다시 높아지겠죠? 그리고 귀족들이 좋아하는 건 관료자님 노급일까요? 노급이겠죠? 뭐가 부활할까요? 노급이 부활한다.
그냥 보다 중대 거 거꾸로 돌리면 뭐합니까? 하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모든 정치 권력 다 누가 독점할까요? 진골 귀족이 다시 독점하고 육두품은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육두품은 신라 하대 때 자신들 등용해야 하나요? 안 하지요. 신라 사이가 좋을까 하면 싫을까요? 싫겠죠. 반신라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커다란 백 다 잡았죠? 이제 세부 내용만 몇 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하대 때는요. 자, 거꾸로 돌리면 된다는 거 알면 되겠고요. 하대 때는 이제 무슨 쟁탈전이 심해진다고 썼죠? 왕이 쟁탈전이 심해진다. 여러분들 여기서까지가 몇 년간? 150년간이 됩니다. 150년간 25명의 왕이 교체돼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생각해봐. 장수왕 2명이면 끝날 시기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몇 명이? 25명. 죽고 죽이는 보다 살육전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의 재위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작지, 여러분들?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길어? 자, 여기 봐봐요. 몇 년? 5년. 되겠죠? 여기는 어렵다. 자, 여기 몇 년? 2년. 되겠죠? 여기도 몇 년? 2년. 계속해서 뭐더라? 죽고 죽이는 뭐더라? 살육전쟁이 일어난다. 왕권이 왕문이더라? 떨어질 때. 요때 뭐다? 신라 하대가 되더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왕이 쟁탈전 되면 어떤 귀족이 할까요? 주로. 누가 어떤 귀족이 되고 말까요? 중앙 귀족들. 여러분들, 귀족들도 중앙이 어딘지 알죠? 서울을 말하죠? 지방 귀족이 있죠. 누가 더 파워가 센 사람입니까? 중앙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왕인 쟁탈전 얘네들만 가담하면 되겠죠? 근데 신라 하대 때는 어떤 애들까지? 지방 세력까지도 가담합니다. 그만큼 왕권은 높아지면 떨어진 거다. 떨어졌다는 걸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지방 세력의 귀족들 2명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에 나 있더라? 김원창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김헌창. 예, 김원창이 뭐한 새끼인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요거 정도입니다. 김원창이 사료에 나오지요. 그럼 신라 중대 다음에 하대더라. 그럼 이 상황과 관련된 것은 올바른 거. 그럼 어떤 거? 노업이 부활한다던가 다시 화백해경이 높아진다던가 그런 걸 고르면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헌창이는 그냥 뭐더라? 사료로 나오더라. 신라 어디라고만 기억합니까? 하대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누구 한 명 기억하면 된다고요? 헌창이. 되겠죠? 웅진도독. 웅진 어디서 안 들어봤나요? 웅진? 백제 몇 번째 수도? 2번째 수도. 그 웅진에서 지랄을 했던 애 바로 헌창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다의 왕자 누구 기억합니까? 장보고. 되겠죠? 이 장보고도 없더라. 여러분들 장보가 청해진 만들었다는 게 들어봤죠? 이 끝자리가 요것도 기억합시다. 끝자리가 뭘로 끝납니까? 청해 뭡니까? 진이요. 이 진이 군사구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군사구역. 세종대왕이 개척했던 곳이 사군 육진이라고 있거든요. 대부분 진으로 끝나는 마을은 뭐더라? 군사구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도둑놈들이 되게 해적놈들이 많았어요. 그 일본 해적이 자꾸만 보다 중국 해적과 일본 해적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니까 노비로 만들어서 막 딴 나라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새끼는 안 되겠다. 조져야 되겠다. 그래서 뭘 만듭니까? 군사기지 청해진을 만들게 됩니다. 바다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뭐더라? 청해진을 만들고 해적들이 소탕되니까 어떨까요? 교류가 어떨까요? 활발해지겠죠. 근데 또 청해진 저 위치가 어떻습니까? 동북아의 물류의 딱 중심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과 한국, 일본을 연결하는 중심지. 그러니까 돈은 어떨까요? 엄지에 떼돈을 버는 것이에요.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또 어떻습니까? 권력 욕심이 생겼죠. 그래서 왕이 쟁탈전에 가담했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아 장보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보고 나왔다. 신라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하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신라하대 보여주는 사람 누구 기억합니까? 헌창이와 장보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때는 신라 사이가 완전히 좋을까 하면 개판 5분 전일까요? 개판 5분 전이 되겠죠. 귀족들은 뭐더라? 엄청난 세금을 수탈하게 되고요. 되겠죠? 이걸 왕이 또 뭐더라? 국가가 이걸 지켜야 못 지켜요? 못 지킨다고 보시면 돼요. 세금 내지 못하면 어떨까요? 도망가야지 마을에서. 그럼 뭐가 될까요? 산적이 되는 것이고 산적은 다시 농민들 약탈하고 그 약탈하면 또 뭔가 농민 살기 힘들어 또 산적이 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족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뭐 집을 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금이택 이런 단어가 나올 정도로 농민들은 완전히 뭐더라? 몰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최대 농민봉기가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최초의 농민봉기가 거대하게 바로 뭐더라?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고 나갑니다. 기억 잘합시다. 원종과 애노의 난, 우리나라 농민봉기 뭐더라? 최초의 농민봉기, 대규모 농민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시작점은 다 전국 각지로 농민봉기가 퍼져나가게 되었더라. 되겠죠, 여러분들? 뭐와 뭐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 그 농민봉기가 일어나면 그냥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급을 뭐 300 받는다. 근데 세금이 500이에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국가 세금만 내야 됩니다. 빚지고라도 내요. 알겠죠? 계속해서 빚지다가 뭘까요? 갚지 못하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땅 뺏겨요. 되겠죠? 그 다음 땅 뺏긴 다음에 빚은 더 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노비로 팔려가고 그냥 뭐 자기 혼자만 남게 되죠. 그때 씨발 이러면서 일어나는 게 농빈 봉기. 그만큼 살기가 힘들 때 분들아 요때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개의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신라대 때. 이제 요것만 잘 이해하면 이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해요. 드디어 어떤 놈들? 호족이라고 등장합니다. 굿셀록자.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들아 호족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호족이 왜 등장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귀족들은 엄청난 세금을 보더라 삥 뜯어가고 그 도둑놈들이 보더라 마구마구 침략하는데 이걸 누가 방어해야 됩니까? 국가가 지켜줘야 되겠죠. 이 국가 기능을 발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 마을이 망하겠죠. 그래서 이 지역의 세력가, 그 세력가를 촌주라 하거든요. 촌주. 이 촌주 계층들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뭔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마을을 지켜서 성벽을 쌓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군사들을 막기 위해서 뭘 거느리고요? 군사를 새롭게 조직하고요. 군사 조직하면 얘네들 먹여 살려야 되겠죠. 또 다르고 세금을 자기가 독자적으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성의 주인, 성주 또는 뭐다? 장군이라 일컫는 애들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봤을 때 이 마을은 신라의 하나의 조직이라 볼 수 있을까요? 없지요. 독자적인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지거나 다름없지요. 이런 놈들을 뭐라 부르더라? 호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호족은 계층은 다양합니다. 이런 촌주 계층들도 있고요. 해상 세력도 있고 장보고 호족이라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그것만 불린다고 보면 돼요. 청해진 거의 개거나 다름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도 간섭 못했던 곳이에요. 이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 다 군발이 세력도 있고 신라 왕족도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더라 지방의 무슨 세력? 독자적 세력. 그걸 뭐더라? 호족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이 호족이 뭘까? 신라 어떻습니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백 개의 뭐더라? 호족들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힘이 센 놈들 있죠? 엄청 유명한 호족들이 뭔다? 왕건, 그다음 뭐더라? 견원, 궁에 들어보시죠? 걔네가 다 뭐더라? 호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얘네가 바로 뭐더라? 드디어 새로운 뭐더라?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족. 그럼 호족은 지방에 뭘 거느리고 있습니까?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니고 있죠. 얘네가 고려 왕조의 주인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라 건국할 때 뭐가 필요했고? 머리가 필요하죠? 브레인 계층들. 누구랑 손잡을까요? 그렇죠? 육두풍과 손잡으면서 드디어 새로운 왕조, 고려 왕조가 개창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주인공 몇 명 등장했더라? 2명 등장했습니다. 호족과 누가 등장했더라? 육두풍이 등장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까 새로운 사상도 필요하겠죠.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상. 뭐가 들어옵니까? 선종과 무슨 지리설? 풍수지리설. 풍수지리설 들어보셨죠? 산의 모양과 땅의 모양이 알겠죠? 인간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무슨 지리설? 풍수지리설. 풍수지리설은 땅을 유기체로, 무기체로 볼까요? 유기체로 볼까요? 살아있는 생물체, 유기체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땅의 기운이 가만히 있다면 돌아다닌다. 돌아다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낭설이거든요. 인간의 기운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밑에서 위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 처음에 애들은 나온다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다리 쪽에. 그래서 우리 초딩들 보면 어떻습니까? 개초딩 애들 막 뛰어다니는 미친놈들. 걔네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사춘기가 되면 생식기. 그 다음에 30대가 되죠? 다 배불뜨기가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대가 되죠? 이상하게 어깨가 벌어져요. 운동 안 해도. 그 다음에 50대가 되면 슬슬 머리가 벗겨지고 60대가 되면 골로 가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뭐더라? 풍수지리설. 낭설인데 풍수는 이걸 이렇게 기용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반도의 모든 기운이 어디 있었다? 경주에 집중되었다. 그래서 신라가 뭐였다?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운이 계속 있다니 사라졌다. 딴 곳에 이동했다는 얘기죠. 장복은 어디라고 할 거예요? 청해주로 왔다. 그 다음에 꿍에는 어디로 왔다? 철원으로 왔다. 지방에 있는 애들한테 유리한 사상이 뭐더라? 풍수지리설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어떤 지리설? 풍수지리설을 갖고 오게 되고요. 그 다음 무슨 종이라고 합니까? 풍수지리설 됐죠, 여러분들? 풍수지리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종? 교종 아니면 선종? 선종이라고 나옵니다. 불교 종파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부처님의 깨달음 얻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되겠죠. 그게 바로 무슨 종이더라? 교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부처님이 깨달음 얻을 때 어떻게 깨달음 얻었습니까? 책 읽으면서 깨달음 얻었어요? 아니잖아요. 보리수나무에서 눈 감고 있다가 명상에 잠겼다가 눈 번쩍 뜨면서 아싸 이러면서 보더라 세상의 모든 이치겠고 붓다가 되었죠. 그걸 바로 보다 무슨 종이 나옵니까? 선종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원효대상 교종승려인데 그 원효대사가 깨달음 얻은 방식은 선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밤에 뭘 먹고? 해골 먹고 아침에 뻘뛰면서 토하면서 아싸 이러면서 보더라 세상인 줄 깨달았지요. 그게 바로 보더라 선종의 수행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요. 우리 호족 애들은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
선종을 좀 더 좋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점차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면 한 번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한 번에 깨달음을 얻지요. 되게 개혁적이죠. 호족적 기질에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족적 기질에 맞는 게 뭐더라? 교종 아니면 선종이더라? 선종이 들어오게 되더라. 호족과 연계된 세상 두 개 말해봅시다. 무슨 지리설? 풍수, 지리설, 그 다음에 무슨 종이 있더라? 선종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육두품은 중국 가서 뭘 공부했을까요? 당연히 유교 공부했겠죠? 유학 되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주인공 몇 명? 2명과 트렌드 몇 개? 3개가 무슨 왕조? 고려 왕조를 만들게 되었다. 이러면 이제 신라 하대도 끝났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제 간단하게 줄치고 넘어갑시다. 말 많이 했지만 애울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하대 들어갈게요. 그 하대 왕들 막 나와 있는데 애울 필요 없겠죠? 무슨 쟁탈전 하나 줄치면 돼요. 굵은 글씨. 왕의 쟁탈전. 예. 그 다음에 지방 세력도 가담해서 보지요. 그럼 2명만 줄쳐봐요. 어떤 새끼, 어떤 놈이 있더라? 헌창이 있었죠? 그 다음에 누구더라? 장보고 2개 줄쳐놓으면 됩니다. 헌창이야, 장보고. 자, 농민문기 2개 줄칩시다. 원종과 애노에나. 그 적고적은요, 적자가 붉을 적자거든요. 붉은 바지 입은 도둑대를 적고적이라 했습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어디까지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줄칠한 것만 꼭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적고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종과 애노에나이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꼭 알아둘 거. 육두품, 그 다음에 유학부터 싹 다 줄치면 됩니다. 호족까지. 육두품, 호족과 새로운 사상들 줄쳐놓고 얘네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더라. 자, 이제 우리 하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40번. 신라 가는 어느 시대더라? 중대라고 말씀드렸죠. 흠돌이의 반란이 일으켰다. 이건 뭐더라? 신문학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장보고 신라 언제 때 사람이더라? 하대 때죠. 정답 몇 번? 2번. 어떻게 문제 나온지 알겠죠? 그 나머지 선택지는 좀 어렵죠. 국학 설립,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신문학 때 됐고, 집사부의 권한도 높아지고, 신문학 때 몇 주 몇 소교에만 되다? 9조 5소교. 이걸 다 외울 필요 없겠죠?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기억하면 됩니다. 중대와 하대를 잘 구분하면 되더라. 42번 봅시다. 42번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3명 있죠? 왕건, 궁예, 연원. 다 들어봐셨던 사람들이죠? 다 이런 분들 다 신라 어떤 분들이 하더라? 호족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아주 쉽게 정답 몇 번 나오면 됩니까? 2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 이렇게 봐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통치도인데 요거 간단하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그냥 마음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마음 진짜 편하게. 이거구나. 자, 우선 신라 여러분들 그 교재 잠깐만 봅시다. 교재 거기 11페이지 남북국 통치도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11페이지 남북국의 통치에도 맨 밑에 찾으셨나요 여러분들? 11페이지 하단 발의 하단에 남북국 통치에도 통신라 발의 중앙지방군사 보일 겁니다. 보셨죠? 네. 자, 중앙 무슨 부 하나 주셨면 돼요? 집사부 하나. 집사부. 그 외 13개 부서가 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다 영객부, 외교부였습니다. 알겠죠? 병부, 느낌상 병부. 군사 되겠죠? 이런 게 몇 개가 13개가 병렬적으로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부 하나 정도만 기억하면 되죠? 국정을 총괄했던 거 무슨 부? 집사부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정부는 문제가 좀 어려울 때 나옵니다. 알겠죠? 감찰기구가 되겠습니다. 무슨 기구요? 감찰기구가 무슨 부? 사정부 되겠죠? 사정부도 줄 맞히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국학은 꼭 기억합시다. 알겠죠? 무슨 학대 만들어졌다는 거? 신문학대. 여러분들 감찰기구는 왜 시험지에 많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시스템이 더 중요할까요?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그 이전 정권 있을 때가 지금 정권 시스템이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이 바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나라 아직 끝장나지.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부정과 비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감찰기구는 예나 지킴이나 중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관리들이 청렴하고 깨끗해야지만 나라가 잘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감찰기구를 많이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신라에는 뭐가 있더라? 사정부가 있는데 그 감찰기운 이제 고려와 조선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사정부는 알아두면 좋더라. 그 정도 알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방 봅시다. 지방은 매우 쉬워요, 여러분들. 자, 신라가 몇 주로 나왔더라 이렇게. 여기 보면 한 주라고 보이죠? 오늘 따지면 어떻습니까? 저기 황해도, 그 다음에 경기도, 충청도까지 다 포함해서 무슨 주? 한 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충청도와 강원도를 좀 나눠서 삭주라 불렸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방은 뭐더라? 어떻게 나눠서 다스리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맞죠, 여러분들? 우리 학교도 어떻게 나눠요? 크게. 애들 가르칠 때. 학년을 한번 나누잖아요. 그 다음 다시 또 뭘로 나눠요? 반으로 나누죠. 지방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나눠서 다스릴지. 가장 크게는 뭘로 나눴다? 현재 우리나라 몇 도로 나눴었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8도로 나누죠? 그냥 도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 구, 군이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나눠가는 거예요. 근데 신라는 몇 주로 나눴더라? 9개 주로 나눴을 뿐입니다. 알겠죠? 몇 주로 나눴다고요? 9주. 되겠죠? 9주. 그 다음에 신라 수도가 어디 있었더라? 여기 경주 있었지요? 한반도 수도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래서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작은 소경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몇 소경? 5소경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원경, 그 다음에 뭐더라? 창원경, 서원경, 중원경, 북원경. 그래서 몇 소경? 5소경. 그래서 저 5소경은 바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무슨 기능을 보완하겠다? 수도 기능을 보완하는 게 바로 몇 소경이더라? 5소경이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신라 통치도 합쳐서 몇 주 몇 소경? 9주 몇 소경? 5소경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9주 5소경. 그다음 군사조직 들어갈게요. 군사조직은 이렇게만 기하면 됩니다. 중앙군이 무엇이고 지방군이 무엇인지 알면 되거든요. 중앙군이 몇 서당? 9서당. 제가 물어볼게요. 중앙군은 어디 있는 거예요? 수도에 있는 거죠. 경주. 예, 경주를 뭐더라? 지키는 게 몇 서당이 있다? 9개의 부대. 몇 서당? 9서당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지방에는 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자가 머무를 정자예요. 여러분들 우리 버스 무슨 장? 정거장, 정류장이죠. 머무를 정자. 지방에 있으면서 지방만을 지키는 게 뭐더라? 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방을 몇 개의 9개에 뭘로 나눴습니까? 주로 나눴죠. 그럼 구정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보면 무슨 주? 여기 한산주 보이죠, 여러분들? 한산주. 여기는 어떻습니까? 누구랑 국경선? 발해와 국경선. 무슨 강 지나가고 있고요? 한강 지나가고 있고 영역이 되게 넓지요. 그래서 여기는 정이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정이랍니까? 10정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서당 몇 정? 10정. 요거 뭐더라? 지방군 이렇게 중앙군과 지방군 요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자 있죠? 구주 그 다음에 뭐다? 구서당 있죠? 이 신라놈들 구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4만 1통씩. 고려 세계, 백제 세계, 신라 세계, 3, 3은 9가 되죠. 그래서 구자 좋아하는 놈들아 신라놈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삼국을 뭐다? 통일했다는 게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 오소경 되겠죠? 그 다음에 구서당 요거 나왔다. 어디 거다? 신라 거 이렇게. 황룡사 몇 층 목탑? 9층 목탑 신라 거. 구자 나왔다. 신라놈들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발해 있죠? 발해는 그냥 몇 개만 삼성육부 줄 치면 되겠고요. 주자감 정도 알아서요. 주자감. 대학교에 있고 대학교. 되겠죠? 대학교 몇 개 나왔다? 3개 나왔습니다. 되겠죠? 고구려, 태야, 신라, 국하, 발해는 주자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경 15부 60이죠. 이거 아까 쯤 했었죠? 발해 무수왕 때, 선왕 때, 발해 지방제도. 근데 봐봐요. 5소경이면 5경이에요. 그거만 유의해요. 여기는 5경입니다. 수도가 5개, 그 다음 15개 부서와 62주. 여러분 봤을 때 이거 깔끔해 좀 지저분한 걸까요? 지저분하죠? 이게 통치도가 잘 못 만들어진 거예요. 오히려 깔끔한 게 즐거워요. 지방제도는. 조선 딱 한마디로 끝나요. 8도 이러면 끝나요. 조선은. 근데 얘는 어때요? 5경 15부 62주 지랄 같죠? 왜 그러면 발해는 성상도가 어떻습니까? 되게 빨랐지요. 그래서 지방철 대강대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원화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구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숫자 외우지 말고요. 5경 15부 이딴 거 외우지 말고요. 알겠죠? 복잡한 거 쳐나왔다. 어디 거나 발해 거다. 그 정도. 자, 그다음 이제 삼성 6부 있죠? 요건 이따가 고려 통치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 한 문제 풀고 바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운내서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41번. 자, 4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통신라 통치제재 정비, 문헌자료와 수집 분석. 자, 신문학 때 노구 폐지, 귀순의 경제적 기반 약화되었다. 구서당 중 황금서당은 고구려인으로 조직했다. 일부러 보더라 피정보 및 포섭하고자 했던 그 노력이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거기 뭐랍니까? 수도의 지리적 치우침을 보완했던 거. 몇 소경? 5소경. 그럼 5소경과 관련된 것만 고르면 돼요.
그쵸? 정답 몇 번 나오면 됩니까? 5번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넘기지 마시고 자 2번 저거요. 평양으로 도우 공겼다. 무슨 왕? 장수왕. 이제 장수왕 무조건 애워놨겠죠 여러분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4번 사비천도. 우리 무령왕 다음에 누구 배웠습니까? 성왕. 네, 백제 성왕. 사비천도. 나라 이름 남부여라 있고 신라랑 더불어서 한강유역 필시 탈환했다가 무슨 성 전투?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왕이더라 성왕이 되더라.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편히 쉬십시오.